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뉴워드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상 처음 이뤄진 이른바 빅스텝인데요. 요즘 경제 뉴스에 빅스텝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이 이뤄지면서 이게 최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큰 걸음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걸 금리에 적용해 보면요. 원래 통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대부분 한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그만큼 경제에도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2배인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을 큰 걸음을 나아간다는 뜻으로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번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기준금리 이제 2.25%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오르더니 벌써 이렇게 2%대까지 됐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결정했다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위원 전원이 찬성한 만장일치 결정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례적인지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999년 정책금리 제도를 도입한 뒤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게 처음이고요. 또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까지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이 또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거 역시나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이 고물가가 굳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린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물가 6%대 상승률로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물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고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 기대 심리 확산 억제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빚을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약 1,700조 원을 웃도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단순 가정해도 가계 이자 부담은 6조 원 넘게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가계 이자 부담액이 3조 3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이번에는 2배가 오른 걸 반영하면 대략 6조 8천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출자 한 사람당 부담하는 연간 이자도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출자 한 명이 부담하는 연간 이자는 약 3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1.75%포인트가 올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약 2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빌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대출자 한 사람당 이자가 얼마나 느는 거죠?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특히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최근 상단이 6%대를 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8%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예를 들어 30년 만기 연 5%로 3억 원을 빌렸다면 네. 금리가 약 7%까지 오를 경우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지금보다 4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자 장사 비판 부담에 당장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분들 정말 또 속이 탈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 한 사람당 또 대출 규모가요. 3억 5천만 원,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보면은 비교해서 평균 3배 이상 많은 겁니다. 빚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들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정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7%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영끌족도 그렇고요. 빚을 내서 주식 그리고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요즘 젊은 청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 저금리 시대가 끝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조언을 한번 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0대에서 30대는 지금의 높은 물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그 금리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요. 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라면서 높은 물가가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직접 하는 총재가 밝힌 겁니다. 네. 코로나 국면에서 빚을 많이 낸 건 일반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도 타격이 예상보다 큰데요. 그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1조 1천억 원 정도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은 2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는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덮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출자들의 부담,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는요, 그 물가 상승률이 9월이나 10월쯤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금리는 몇 차례 또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이번처럼 빅스텝은 아니고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혼란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일주일 뒤에 열릴 회의에서 또 한 번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2.5%로 우리나라보다도 높아지는데요. 그러게요.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번 달과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뭐 이래저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이제 수출 경제 그러니까요. 나라여서 네. 더 걱정이 큰데요. 벌써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1년 넘게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처음으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무역 적자도 15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도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자칫 악순환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가 상승에 이자 부담에 숨 돌릴 틈이 없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요즘인데요. 현실이 된 고금리 시대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위기를 넘을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